오늘 제가 할 얘기들 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학점제가 이제 올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 학점제가 해당은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위력적으로 우리한테 입시에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걸 단위라고 그러는데, 그 단위란 개념을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꾼다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수업 시간이 좀 줄어요. 아이들의 수업 시간이. 그리고 최소 그 수준 보장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지금 중1부터 완전히 그 학점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성취평가제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이 사실은 요게 이루어지게 되면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등급이 나오고요. 나머지 과목은 ABC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신의 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내신의 위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1, 중1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의 선택이 지금 중2나 중3하고는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2나 중3 같은 경우는 내신에도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신을 보면서 자사고를 가야 되나, 일반고 가야 되나, 외고, 뭐 이런 그 머리를 좀 굴려야 되지만, 지금 중1부터가 되면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실은 내신의 불리함이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고나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외고나 자사고를 없애야 학점제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가 있으면 학점제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애들이 내신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나 자사고 외고 안 없앨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박순애 장관이 또 얘기했잖아요. 그 외고는 없애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가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얘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 걱정한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걱정이다. 학교 역량 차이도 있고,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학교 교육과 이게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평가하고 현재 수능 위주의 입시하고 이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건 괜한 걱정이고요. 다 맞춰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점제가 되면 중2와 중3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중1은 학점제가 되면 내신의 유불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2하고 중3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이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중1은 사실은 내신의 불리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유불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중2와 중3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지금 중1은 외고나 자사고가 남아있다고 하면 외고나 자사고에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국영수,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국영수를 빡세게 돌리는 게 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과에 가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신이 좋은 애들이 한결 여유가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사자가 없다. 이게 재밌는 것이, 요거는 스승사자 아니에요? 요거는 선비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사자인데, 요즘에 여러분 그 엄청난 인기를 끄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설명해 주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재밌는 설명을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죠? 그죠? 이 검사, 변호사의 사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검사할 때 사는 요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할 때 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사람의 명칭이고, 검사에 사는
그 직책, 직위, 직무, 업무의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할 때 사는 이 스승사자고요. 그런 그 재밌는 한자가 있고요.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타고난다. 근데 타고나지 않아도 애를 막 갈구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랖이 넓은 애는 성적이 덜 나오더라. 오지랖이 넓으면 아무래도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성적이 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안해함.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지면 성공하더라. 가족 간의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지. 성적이 잘 나와서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요거 두 개의 선후 관계는 제가 잘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공부 잘하는 집 애들이 와서 상담할 때 보면은 정말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진로 선택 과목, 사실은 선택 과목이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융합 선택이라는 게 이제 올해 중1부터는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시에 간다고 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수시에 가고, 특히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하면 선택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시에 간다, 아니면 논술로 간다, 아니면 학생부 교과로 간다, 이런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치면은 절대평가 어떤 질문에서 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능이 어려워질까요? 수능은요 사실은 이 정도 난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난도의 수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2025학년도 고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1, 지금 현재 중1 같은 경우는 지금 일각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1부터는 지금 중2나 중3까지는 현재의 난도가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 중1부터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1부터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신 제도도 바뀔 것이고, 수능의 특성도 바뀔 것이고, 대입제도도,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시기로 이루어지는 이런 입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이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블라인드 의대 입시는 전사고 일반고 어느 것이 나을까요?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학교 이름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사고에 가든 일반고에 가든 공부를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블라인드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전사고, 그러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용인여대 부속고등학교,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이런 그 소위 전국 단위 자사고들에 대해서는 굳이 학교 이름을 가려도 다 알 수 있는, 일반고는 잘 모르고 일반 광역자사고는 모르지만 적어도 전사고인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가 돼도 알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는 얼마나? 이제 지금은 동아리가 2개죠. 공식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율 동아리는 입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 동아리 하나를 열심히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가려면 선택은 물리화학, 지구화학보다는 물리화학, 생명과학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서울대 권장,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이요, 올해 올해 고2부터 권장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에 오려고 치면 어떤 과목은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느냐? 예, 꼭 들어야 됩니다. 서울대를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서울대가 제시한 권장 과목을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미 서울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올해 중학생은 해당되는, 왜냐하면 올해 고2, 고1, 중3, 중2니까 적어도 중2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죠? 서울대학은 그게 있고요. 과탐 선행을 해야 하나요? 예, 과탐 선행은 하면 좋은 거죠. 하면 좋은데 실력도 안 되는 애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력이 되면 선행학습이라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는 좋지 않아도 입시적으로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면 선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이과 유불리에서 이 미적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하고 문과 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하는데, 보통 확통은 점수를 잘 받아도 미적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애들 중에 일부가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단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적어도 연고대 문과를 갈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확통을 안 하고 미적을 해도 전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미적을 하면 오히려 더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면 미적을 시키시고 공부를 못하면 그냥 확통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를 고려하면, 예, 정시를 고려하면 일반고나 광사고나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정시만 노리겠다고 하면 울림이 너무 심하다가, 울림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는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한번 대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동굴 저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시를 고려하면요, 일반고나 광사고나 실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광역자사고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의 특성을 보셔가지고요. 논술 준비는 언제부터? 논술 준비는 사실은 문과, 이과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과인 경우는 좀 일찍 시작해서 가는 게 좋고요. 이과인 경우는 수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수학을 일단 마스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시점을 꼭 집어주면 문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올라와서 논술을 해주시고요. 이과인 경우는 2학년 말 정도에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문과 성향의 학생의 교대 또는 사범대, 사실은 문과든 이과든 교대나 사범대학을 간다고 치면은 1등이 내신입니다. 내신이고 2등이 이제 면접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는 또는 뭐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교직에 대한 인성검사를 합니다만 그건 크게 준비가 필요 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별 선택 가능한 학교의 수준 정도,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특입니다. 요즘에 그 혹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8월 말까지 세분명의 특기사항인데, 사실 세특을 작성을 잘하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한 가지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깨 있는 거. 두 번째는 담임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는 거. 요거 두 개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적이 좋으면 세특은 잘 쓰는데,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 세특은 남이 잘 써놓은 거를 갖다가 베끼는 건 안 되고요. 조합하는 거. 우리가 보통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깁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고등학교나 뭔가 학생부를 잘 쓰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거를 갖다 가져와서 내가 적당히 짜깁기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5번, 이과인데 어떤 전공이 유망한지. 이과는 최근에 그 핀테크도 있고요. 모빌리티가 이제 운송수단, 그 다음에 데이터과학, 빅데이터, 아니면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각 대학에 가면, 또는 어떤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첨단학과, 특성학과,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분 반도체,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그 특수학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도가 요. 근데 물론 기계, 전자 이런 것들은 뭐 영원한 잘 나가는 학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6번 수학만 못하는, 사실 수학만 못하면 전 과목을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전 과목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때려서라도 또는 뭐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수학을 잘하게 돼요. 문과, 이과, 공이 수학. 그러니까 16번 수학만 못하면 전 과목을 못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고1 선행학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되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를 먼저 가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실력이 안 되면 오히려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현재 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학원 인강 과외 중에 과목별로 보다 적합한 공부 방법. 학원 인강 과외가 있는데 사실은 KNS에 와서 설명회를 하면서 과외가 좋다, 인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설명회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20번 수시에 집중하면 사실 수시와 정시는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수능 준비 열심히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준비는 맥이 같다, 그런 경우고요. 21번 내신이 잘 안 나오는데 전학을 가야 하나요? 자퇴, 검정고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대학 입학만을 염두에 두면 검정고시, 다시 말하면 자퇴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정시 모집은 전혀 문제가 없고 수시 모집도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자격을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않지만 대학 입학만을 목적으로, 나의 목적은 오로지 대학 입학이야 라고 할 경우에는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고1 내신 관리 방안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반고 문과의 수능 전략. 일반고 문과의 수능 전략은 일단은 수학에서 이과 애들에게 약간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제외한, 그러니까 특히 영어에서 뭔가 퍼펙트하게, 절대평가니까 문이과 유불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일단 영어에서 퍼펙트한 성적을 받아놓는,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아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중학생 학부에 미리 준비. 23번은요, 무조건 국영수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빡세게 돌리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그냥 못 먹어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고 그냥 무조건 국영수로 빡세게 돌리는 게 중학교 때는 답인 것이고요. 24번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도 도움되는 조언. 공부를 잘하는 게 인생 살기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녹화해가지고 애 들려줘요. 아저씨가, 선생님이 60평생이 넘게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게 인생 살기에 편하더라. 공부를 못하니까 인생 살기가 어렵더라. 이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아저씨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대학, 안전한 대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과생이 이과생들에 대해서 좀 피해 가려면 수시에 가는 게 좋고 영어 성적이 좋은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6번 학교를 보고 과를 맞춰갈까요? 학교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명문대학 후진과를 갈까요? 후져도 명문학과를 갈까요? 이건 사실은 인생관에 따라 다른 건데요. 저는 사실은 좋은 대학 후진과에 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애들도 그랬고 좋은 대학의 후진과가 차라리 낫다는 것이고 27번은 넘어갈 거고요. 이것도 28번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생기부가 잘 쏘여 있다. 생기부가 잘 쏘여 있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습이 사정관들 또는 입학 담당관들의 머릿속에서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아, 이 아이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아이가 보고 싶은 학생부가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부가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보고 싶은 학생부가 제일 좋은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컨설팅의 최적인 시기는 사실 정시 모집에 간다고 치면 컨설팅이 필요 없고요. 수시 모집에 간다고 치면 적어도 고1 정도에 들어와서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1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에 학종도 교과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안 좋으면 사실 학종도 가기가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도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32번 의대를 가려면 오타네요. 전사고 4, 5등급이 나을까요? 일반고 1등급이 나을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전사고에 가는 게 학종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반고에 가도 내신 등급 1등급 받으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사고에 가서 학생부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 가서 1등급 받아가지고 대우받으면서 선민의식 가지고 학생부를 꾸려가지고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서울 의대를 가려고 치면 전사고에 가도 괜찮고 일반고에도 괜찮은데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은 저는 1등급 받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가든 교과를 가든 내신 1등급은 나와줘야 인서울 의대 가기는 만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33번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 1등급과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1등급 어디가 쉬울까요? 그야 당연히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의 1등급이 쉽습니다. 그죠? 국물이 많아야 건더기도 많은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외국에서 4, 5년 살다 온 아이는 일반고 외국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서 살다 온 애는요. 외국의 어떤 문화가 몸에 뱄다고 치면 국제고나 외고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과중반,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의미는 글쎄요. 옛날보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과중반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반고 4등급 입시 전략.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갔는데 4등급 나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세상에 없어요. 왜냐면 논술도 참 애매하고 학종도 애매하고 교과도 애매하고 아주 이 4등급은 애매해요. 아예 5등급 이하가 나와서 아예 공부를 못한다고 치면 포기라도 하죠. 근데 얘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이나 아니면 수원대학이나 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논술인데 길게 쓰는 논술이 아니라 짧게 쓰는 논술. 네, 그런 걸 하시면 되고요. 32번을 잘 못 들으셨다고요? 전사고에 가도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일반고에 가서 1등급 정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면은 둘 다 뭐 의대 가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일단 뒤 일반고 1등급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화면은요, 요 파일은 제가 늘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사실 입시 전문가들이 설명해 하면서 자기 파일을 이렇게 엄마들한테 주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거예요. 무슨 뭐 보물단지 모시듯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전 그냥 다 드려요. 아낌없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이건 뭐냐면 요 정도 100분위가 나오면 요 정도 대학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에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100명을 줄 세워서 우리 애가 몇 등에 있냐라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건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5등 정도는 해야 이런 대학을 간다. 그런 얘기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기는 쉽지 않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신 등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신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갈 때의 내신 등급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능으로 갈 때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은 된다는 얘기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요런 대학을 간다. 요 정도는 나와야 수능으로 요런 대학에 간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걸 한번 캡처에다가 이마에다 딱 붙여주세요. 야, 너 봐. 딱 붙여서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대학 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또 여러 대학을 제가 쭉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 정도 대학에 가려면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하는구나 라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입시의 흐름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요즘의 입시입니다. 이걸 쭉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문과가 불리했다. 그죠? 그리고 근데 그 불리한 원인은 수학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정시는 수능, 수시는 내신의 위력이 커졌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오더라. 그러니까 건국대 뭐 이런 데 가래가 문과로 넘어가서 연구대를 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과 애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오더라.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지른 애들이 많더라. 한번 나 떨어져 도와라고 지른 애들이 꽤 있더라고. 그다음에 의학학 계열의 인기가 높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입시의 상황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중2까지 이러한 입시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수능은 어려웠더라. 수시에서 내신의 위력이 크더라. 선택 과목별로 수학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유불리가 크더라. 그 다음에 이과생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오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스나이퍼 위로 빵빵 지르는 놈들이 많아졌더라. 그런 얘기고. 의학학계의 쏠림 현상이 높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통과하도록 합니다. 수능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서 가는 교과 전형의 지원자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 그만큼 애들이 내신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는 수능 최저만 잘 맞추면 붙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내신이 월등해야지 내신이 안 좋으면 최저를 맞춰도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 그런 얘기고요. 애들이 그 교과로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점점 그 등급이 인플레이가 돼서 3등급으로 지원한 애들이 2등급 애들이 지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3과목 반영할 때는 충족이 부담스럽지만 2과목을 반영하면 수능 최저 충족이 부담스럽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요즘에 학교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코로나에 공부를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되면서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데 안 하는 쉐이들은 그냥 계속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의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어떨 거냐. 앞으로 이건 2023 올해 고3부터 올해 중2까지 이러한 양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의 영향은 점점 강해지고 이과생들의 유리함은 커지고 내신도 강해지고 논술고사의 위력도 여전히 할 거고 비교과 약화될 거고 선택 과목을 뭘 찾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거고 학종에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 이름만 가려도 교육과정은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가 얼마큼 교육과정을 잘 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고교별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머지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앞으로 블라인드 평가 계속된다. 학교 이름을 가리는 건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학생부를 잘 꾸며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생부의 경쟁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과는요. 이과 애들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영어에서의 안정적인 등급,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이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의 경쟁력의 어떤 그 전가의 보도는 바로 영어였다는 것이죠. 영어에서 일단 우수한 성적을 받아놔야 이과 애들하고의 경쟁에서 수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과 애들은 높아질 것이고 문과생들은 실험 같은 걸 안 하니까
학생부를 기록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문과애들은 독서력을 많이, 그러니까 독서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 얘기 나왔고, 약수령 논술 아까 얘기했죠. 그죠? 특히 일반고 4등급들은 약수령 논술을 좀 해줘야지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에 엄마들이 늘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정시 확대. 앞으로 정시 확대 지금 40% 아니에요? 근데 40% 이상 정시 확대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학들은 정시로 온 애들을 싫어하거든요.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이 자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정시가 수도권 대학은 거의 40%인데 지방 대학은 10%인 대학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정시 확대의 기조는 이제 거의 끝났다. 더 이상 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선택 과목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위력 커지고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가 올해 고2부터 전면 폐지이기 때문에 세특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올해부터 서울대학이 정시 모집에 내신을 반영합니다. 위력이 클 거예요. 일반 전형인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이나 지역균형인 전형은. 그 다음에 권장 과목. 제가 아까 얘기했죠. 권장 과목에 대해서 서울대를 가려고 치면 그 과목을 안 들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은요, 풀어줌과 옥주임을 골고루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학과들은 특정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것만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3, 중2, 중1 고등학교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원래 애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거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걸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했거든요. 다만 학점제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 이유는 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맘먹으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초중등 교육법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애당초 후보 시절에 발표했던 것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냥 남겨놓는다가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학점제는 그냥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과할게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이건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건데, 이거 발표하고 박순애 장관님이 잘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 대입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요건 언제부터 바뀌는 거냐면 요 내용은 현재 중1부터입니다. 현재 중1부터 바뀌는 거예요. 미래형 교육과정, 이건 2022년 교육과정이 나와요.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아마 설문조사 할 건가 봐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과 아이디어를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대입제도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대입제도에 대한 엄마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직 설문을 돌리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은 지금 뭐 교육부 장관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죠? 참 교육부 장관들이 이렇게 없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핵심 정책 발표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요. 2024년 2월, 그러니까 내후년 2월 달에 현재 중1 아이들의 대입제도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이거 대입제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국영수로 빡세게 돌리는 게 답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입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영수가 탄탄한 아이들이 훨씬 대학 가기가 쉬운 겁니다. 대입제도가 이렇게 나오건 대입제도가 저렇게 나오건 국영수 좋은 애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개편하겠다.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특성화고 이런 고등학교 체제를 또 바꿀 건가 봐요. 아마 고등학교, 외고를 딴 거로 바꾸든지 자사고를 바꾸든지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 체제를 바꾸겠다. 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문도 있고 또 대입제도에 대한 설문도 9월 달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고. 근데 이미 구성이 돼서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구성을 해서 지금 그 새로운 대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교 학점제에 따른 새로운 대입제에 대해서 몇몇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논의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만 9월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론회 공청회를 해서 내년도 초에 개편 방향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외고나 국제고를 없앤다 만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감사합니다. 물을 갖다 주셔가지고요. 내년 초에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 고등학교를 외고 국제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돼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입제도도 내년 초에 예상안을 만들어서 내후년 초에 결정짓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해 말에 뭐 결정나는 건 없고 내년 초 2023년 2월 달에 뭔가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자고요? 네, 뭐 하자고요? 네, 그냥 우리 아이를 국영수로 그냥 뺑글 돌리는 것이 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학점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학점제는 그냥 단위수가 바뀐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학점제 통과할게요. 저런 파일이 있구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해 중2와 중3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단위수라는 개념이 학점제라는 개념으로 바뀔 뿐이니까 통과합니다. 보세요.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이라도 교육 과목 구조, 과목별 내용대로 2025 개정교육과정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2와 중3은 현행 대입제도가 유지가 된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올해 중1부터는 고교 학점제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미래형 대입제도로 바뀌니까 현재 중2와 중3은 학점제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중1은 학점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게요. 선택 과목의 선택은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고1 특히 올해 중3은 고1에 들어가면 이거를 해줘야 되와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건 중2나 중1도 이 파일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고1 때 담임선생님이 니들 선택 과목 뭐로 결정할래? 적어서 내. 그럴 때 이 파일이 엄청나게 유용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 들었죠.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울대학교가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이과에 올 아이는 이 과목을 안 들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서울대학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리과학부에 오는 애가 미적분 확통 기하를 안 듣고 오면 예를 들면 확통을 안 듣고 오면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확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애는 다 듣고 가야 서울대학에서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니 우리 교육과정에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럴 때는 공동교육과정 학교에 가서 듣거나 아니면 온라인 고등학교에 가서
교실 온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고등학교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길이 있어요. 네, 넘어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체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현재 중3과 중2는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올해 중1부터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것은 내년 초, 2023년 초에 결정지어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1은 내년 초가 돼야지 뭔가를 알 수 있고요. 내년 초가 아니면 알 수 없죠. 근데 현재 중2와 중3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저께 신문에 나왔던 걸 제가 가져왔는데 자사고 안 없앤다. 그 재정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는 폐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사고들이 돈이 없어요. 왜? 애들이 안 오니까 재정난해. 그래서 자사고들이 알아서 자사고를 반납하고 일반고로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엊그제 장훈고등학교가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라에선 자사고를 유지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부 자사고들은 재정난 악화 때문에 자사고를 반납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작년도 얘기죠. 그죠? 2022학년도 전국 30개 외고의 경쟁률은 0.98대 미달이었다. 그러니까 외고 인기가 떨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외고를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외고 인기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외고에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외고에 가서도 내신 따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수월해졌고요. 또 일부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사고에 가면 이과 애들하고 경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하다. 따라서 문과 애들만 모이는 외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학교를 체제를 개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말에 세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결정을 짓겠다고 얘기. 이건 최근에 그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일반고의 교육 역량 병행, 다양한 분야의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온라인 학교 신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교육 과정을 듣고 싶은데, 근데 우리 학교는 그 교육 과정이 아니면 공동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온라인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실은 그 내용이 학생부에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요. 좋은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 온라인 고등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 뭐냐면 교실 온닷컴, 교실 온닷컴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년도에 개교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있는데 학기 초에 신청해서 들으면 내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 학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는 건데 체제를 바꾸는 거에 대한 그 흐름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얘기한 거죠. 정책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 초에 결정을 지어서 운영을 해보고 2025년에 확정한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이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개편은 내년 2023년 상반기에나 가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이건 외국어 폐지 논란 나와 있죠. 이건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건데 아직 외고를 없앨 거냐 안 없앨 거냐는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년 2023년 초에 영국에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고를 없앤다 안 없앤다 지금 말은 못한다. 내년도에 가서 얘기하겠다.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어떻게 바꿀 건지를 올해 말에 시안을 한번 마련해 보니까 올해 말에 시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확정을 짓겠다는 얘기니까 내년도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고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대학 가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죠? 일단 여기 흐름으로 보면은 일반고에 가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에 가든지 다 좋은데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것이 대학 갈 때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중1부터는 양상이 바뀝니다. 올해 중1부터는 외고나 저사고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가도 내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1부터는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순간에 내신의 위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중1부터는 오히려 외고나 저사고에 가도 불리함이 없어지니까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체제를 바꿔보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현재 외고, 국제고, 특성화고,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요 체제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대입의 특징인데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죠. 일반고회가 자사고회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광역자사고는 그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고에 가서 내신 잘 받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외고나 국제고나 이건 문과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학고나 영재고는 무조건 가는 거고요. 과학고는 가면 좋은데 가서도 4, 5등급, 최소한도 4등급 이내엔 들어야 대학교에서 매력 있어야지 4등급이 안 되면 얘 성실하지 않구나. 그래서 과학고에 간 보람이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정시에 간다고 치면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영재학교의 과학고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평가의 차이입니다. 영재학교는 절대평가, 과학고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파일 확인해 보세요. 국제고하고 외고. 국제고는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없으면 국제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고는 영어 실력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유의점. 요걸 따져보라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모든 걸 따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을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거냐와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잘 돼 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훨씬 매력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검정고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그 검정고시, 그러니까 자퇴에서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대학 입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퇴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검정고시를 가지게 되면 다양합니다. 정시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수시에 가도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각 대학마다 요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요강을 봐야 뭔가가 나옵니다. 요강을 안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정고시에 관한 어떤 대학은 허용하고 어떤 대학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